19페이지 임대차라고 있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의 의미 성립되어 있는데요. 임대차의 의미 성립. 일단 618조 되어 있습니까?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약정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어떤 내용이냐면 요 사람이 임대를 해준 사람은 뭡니까? 임대인, 빌려 쓴 사람은 임차인이라 하는데 임대인은요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다. 자, 그러면 또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성,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무슨 계약입니까? 불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체계 갑시다. 체계. 그래서 양갈로 1번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법조문 618조 내용이고 밑에 2번의 형광펜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 낙성, 쌍무, 유상, 불료식 계약이다. 차임 지급은 뭐예요? 요소죠. 요소.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서 소비대차하고 사용대차 차이점 나와있죠? 나와있죠? 네. 자, 이거는요. 옆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거 뭐 참고만 하는데 목적물을 빌려주는 계약을 대차계약이라 합니다. 대차계약 하는데 첫 번째 목적물을요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대차입니까? 사용대차라고 하고 돈을 받으면 임대차라 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요거는 무상이고 요거는 유상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차이점.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요?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면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들어봤습니까? 네,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뭐란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되는 물건 맞습니까? 소비되는 물건을 빌리는 게 소비대차입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대리파트 할 때 한번 했습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할 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또 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소비물을 빌려주는 게 뭡니까? 소비대차. 그런데 물건을 빌려주는 거는 사용대차, 임대차인데 무상이냐 유상에 따라서 무상일 때는 사용대차 부르고 돈을 주면 유상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넘기면 됩니다. 존속기간 되어 있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자, 넘기세요. 지금 17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시험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가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나오는데 우리 판서노트는 87페이지 일단 펴놓으세요. 87페이지. 그림 보면은 기간을 정했을 때는 최단기간 X 돼 있고 최장기간 20년 돼 있는데 옆에 뭐라 돼 있습니까? 제한이 없다 해놓죠. 20년 X 해놓으세요. 이제 20년 없습니다. 옛날에는 20년 있었는데 위헌 판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0년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635조 내용이 나오는데 기간 약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볼게요. 우리가 존속 기간은 이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권 한 적이 있는데 저번 주에 했죠, 전세권.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전세권자 나가라는 얘기 하죠. 전세권자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갱신을 했어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같은 말입니다. 네, 법정갱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용은?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313조인데 언제든지 소멸 통고라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안 되겠다.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판소노트에 53페이지에 적어놨을 거예요. 법정갱신 별표해가지고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53페이지 펴니까 있어요? 법정갱신 찾았습니까? 자기가 적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시는데 찾았죠 이제? 찾았어요. 눈이 갔어요 이제. 내가 봤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눈이 어디 갔는지 다 보여요. 찾았죠 이제? 자 봤어. 그러면 법정갱신 중요하다고 별표되어 있습니까? 그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가박우라고 언제든지 가박우리 뭐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313조에 되어 있다고요. 민법에. 알겠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좀 가져오는 거예요. 씩 가져옵니다. 쭉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자, 그 묵시갱신됐다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기간 정함이 없을 때는 우리 전세권에서는 313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갑을 되어 있습니다. 갑을 여기서 갑을이고 동산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세권에서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무슨 통과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하잖아요. 그럼 이건 조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임대차는 갑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여기서는 해지.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뭡니까? 계속적 계약을 할 때는 계약관계 끝낼 때는 뭘 한다고? 해지한다 했잖아. 그래서 2기 차임 연차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했잖아. 맞아요? 자, 일시적 계약일 때는 해제. 그래서 해지하는데 해지 통고를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 몇 월이다? 6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을이 임차인 맞습니까?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요거는 1월입니다. 요거 후. 자,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후 6월이고 임차인 해지 통고 후 몇 월입니까? 1월입니다. 1월.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는 5일.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몇 월이고? 6월. 임차인은 1월이고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6월 15일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가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누가고?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하고. 에? 아시죠? 그래서 무슨 선거를 했다고? 2000년 6월 15일 뭐 했다고?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6.15. 맞췄네. 희한하가 다 가죠. 맞죠? 6.15입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해지 통고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공동선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 한 2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임대인은 몇 월입니까? 6월. 임차인은 1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일 때 첫째 시간 동영상 보면 다 나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일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2년 보장을 해줘야 돼.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죠. 해지 통고 후 몇 월입니까?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몇 월? 3월. 이래요.
임대는 몇 년 보장된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임대차는, 주택임차는 2년 보장해야 돼요. 그럼 상가임차는? 무조건 1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몇 월? 해지 통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여기서는 뭡니까? 3월입니다. 어디서? 특별법에서는. 그래서 특별법 말고 임대차일 때, 순수한 임대차일 때는 몇 월입니까? 1월. 주택임차일 때는 3월. 상가임차는 3월. 임차에 3월. 근데 몇 년 보장이 됩니까?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 보장, 상가임차는 1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갑은 언제든지, 갑이 누구예요? 임대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6월,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1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동사는 5일입니다. 근데 주택임차는 무조건 임대는 묵시갱신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존속기 약정이었으면 2년 보장해줘야 돼. 존속기 약정 안 하면 몇 년 보장? 2년 보장.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무슨 통고하고? 해지 통고 후 3월이 지나면 소멸이고, 상가임차는 몇 년 보장해야 됩니까? 존속기 약정 없으면 1년입니다. 1년인데,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후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까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작년에 임대차만 3문제 나왔습니다. 임대차만 3문제. 주임법 1문제, 상임법 1문제,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택 임대차,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전부 다 합쳐서 몇 문제 나옵니까? 5문제. 이 파트만 정리하면 5문제 맞춰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대차는 왜 중요합니까? 자격증 따고 제일 먼저 나가면 뭐합니까? 임대차 전세부터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 뭐가 적용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를 임대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토지를 임대차했다 하면 그냥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야. 주택을 임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 주임법 적용하고, 상가를 임대했다 이 말이 문제에서 각각 우리 상가를 임대했는데 어쩌지 나오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해야 되고, 토지를 임대했는데 어쩌지 나오면은 뭐예요? 임대차가 적용되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가불병정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임대차인데 주택을 임차했느냐, 상가를 임차했느냐, 아니면 토지를 임차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주택을 이제 임차했다 그러면 주임법 적용되고, 상가를 임차했다 그러면 상임법. 그러면 이제 뭡니까? 또 그런 말이 없고 토지를 임차했다 그러면 그냥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연습을 언제 하느냐? 7월달 가면 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상가를 임차했다, 주택을 임차했다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택 임차했을 때는 어디입니까? 주임법. 상가를 임차했을 때는 상임법. 토지를 임차했다 하면 그냥 임대차. 알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문제 연습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니다. 170페이지에 635조 되어 있습니까? 밑에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인데 1항.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 줄 꺼놓고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이 당사자는 누굽니까?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무슨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2항. 상대방이 전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율이 생긴다. 그래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후, 자, 현관펜을 해주시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후 몇 월입니까? 6월 현관펜.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1월입니다. 동사는 5일. 그럽니다. 그래서 615 됩니다. 615. 체크됐습니까? 다시 가면 현관펜. 임대는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그러니까 615 공동선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갈게요. 우리 판서들 그대로 몇 페이지입니까? 88페이지 넘깁니다. 88페이지 넘겨서 88페이지 넘깁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느냐,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느냐가 뭐라고요? 효력인데, 임대인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누구 냅니까? 임차인.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뭡니까? 권리와 의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 1번부터 쭉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책을 봅니다. 첫 번째, 임차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은 목적물에 들어간 필요비가 있거나 유입비에 있으면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차인데 계약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요. 그리고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차임을 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뭡니까? 가장 큰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인이 고치러 들어오면 임차인은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요 내게 아니고 집주인 거죠. 여기 건물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임차를 했지만은 이건 건물주 거기 때문에 뭡니까? 뭐 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서 관리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거 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성간 주요 의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유치권. 옆에다 유치권 동의를 적어놓고. 이게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선량한 관리자 주요 의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소유자가 답이었어요. 소유자는 지가 관리하죠. 자기 것과 같은 관리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 유치권자, 임차인은 뭡니까? 집 거라 생각합니까? 남의 거 생각합니까? 남의 거. 관리를 해줘야 되건데 훼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 주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시험의 정답이 소유자가 정답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지금 내가 2년 동안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간 끝나면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지요. 맞죠? 그동안에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 수리비를 못 받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 자동차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가 거니까. 갑이 누구야? 채무자 거죠. 맞아요? 그래서 돈을 줄 때까지 내가 이 목적물을 뭐 해야 돼요? 관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유치권자나 임차인은 뭐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정의하시고. 자,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봅시다. 칠판 보시고. 자, 유치권자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지금 밑에 다 외우고 있죠, 지금? 자, 이제 같이 보는 거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칠판 보고 있을 때 살짝 밑에 큰링 해도 돼요. 임차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되고. 두 번째.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은 뭐가 승비가 있다?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을 토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요 내용은요 283조인데 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뭐 된다고? 준용이 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법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여섯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보증금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감액 청구권들이 있다. 이게 누구의 권리입니까?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뭡니까? 가장 큰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의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을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죠. 목적물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대인이 고치러 들어오면 임차인이 참아야 되죠. 배관 터졌다고 고치러 들어오면 참아야 됩니다.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인용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지금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임대인 거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 자, 지금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상세한 내용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다.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한 정할 수 있는데 무슨 비가 있고, 유지에 들어간 필요비가 있고, 유입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외도 있어요. 무슨 특약하면? 원상복구 특약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그 토지임대차 있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지상물이 현존할 때, 여기 전제 조건이 지상물이 뭐 했을 때? 현존할 때.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자, 거절당하면 뭐 한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주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포인트가 요거 별표 하나고,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요것들은 단독으로 지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옆에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또 확인합시다. 강행규정입니다. 요거 말고 5가지 다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할 때 해놓을게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면 보조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일부러 사용 못하면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우리 여기 월세하고 좀 관리비가 좀 비싼데, 가서 이제 제가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뭐 장사도 안 되고, 학생 눈 잡고. 그래서 이제 가서 눈물도 흘리고, 삭삭 빌었습니다. 그래가 90만 원 까주더라고, 관리비를. 예, 한 달에 90만 원. 10% 이제 부가세 붙으니까 그냥 100만 원 까주는 거죠. 예,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했더만, 뭐, 눈물도 짜고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는 척하고. 좀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는 깔 수가 없고, 관리비를 까주겠다. 관리비가 이제 한 평당 15,000원씩 받았거든요. 비싸게 받았죠. 그래서 관리비를 빼주는 대가로 이제 빼주는데, 그러면 주차는 이제 비용을 이제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내라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주택 관리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5만 원씩 해가지고 2달 하면은 뭡니까? 10만 원 해가지고 한 10명 모아 오라더라고. 자기가 계산하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명 정도 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예. 그래서 이제 10명까지는 안 되도록 신청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지금 사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뭐합니까? 감액 청구를 했다. 이 감액 청구권도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인데 이거는 뭐 형성권이 하더라도 누가 허락해 줘야 됩니까? 임대인이 허락해 줘야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관리비 좀 깠습니다. 월세는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크죠. 네, 큽니다. 자, 잘 버텨야 되는데 올해. 잘 버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와 뭡니까? 의무까지 봤습니다. 의무까지. 의무는 뭡니까? 가장 큰 뭐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차임 지급 의무. 당연히 계약 끝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고, 임대를 고치러 들어오면 참아야 되죠. 인형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럼 직거 아니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해놓고 옆에다가 유치권과 동의를 적어놨습니까? 네. 네, 유치권자와 동일하다. 유치권자도 뭡니까? 수리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또 뭡니까?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옆에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 참조라고 해놓고 61페이지에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61페이지. 61페이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61페이지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밑에 유치권자의 권리와 뭐가 있습니까? 의무 있죠. 의무 있죠. 의무 보니까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유치권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밑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고합니까? 88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페이지 88페이지 참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습할 때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에게 많이 복습이 되고 예습이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과 동일하다. 유치권에도 뭐가 있습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고 임차인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 170페이지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줄 딱 있다. 시험 낸다 안 된다? 모든 기본서도 그렇고 법 내용 전개가요 임차인으로 다 있습니다. 임대는 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낼 때 뭡니까? 임대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나중에 기본서 이 책만 다른 책도 봐도 뭐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임대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는 게 많습니까? 임차인. 요 임차인을 보호를 했는데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고 주의부 만들고 사익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뭡니까? 누구 편 드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 편 드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든단 말이야. 그냥 임대차만으로도 보호가 되는데 더 보호를 한단 말이야, 임차인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70페이지 임대차의 효력에서 임대인의 권리, 뭐 차임 지급 청구권이다. 알았다. 임대인 의무는 뭡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판소노트 해봅시다. 판소노트 다시 88페이지 폈어요? 판소노트 88페이지 다시 펴놓고 88페이지 폈어요? 네, 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우기를 하지 말고 한번 예를 한번 해보자고. 임대인의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예?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임차인의 권리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임대인의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사용 수익 해줘야 될 의무. 자,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로 들어오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 비용 들어오면 비용 상환해줘야 될 의무. 그럼 부속 매수로 들어오면 매수해줘야 될 의무.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 감액해줘야 될 의무.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외우면 돼? 임차인만 외우면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얘가 이제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가 가는 거야. 차임 지급 의무가 아니고 차임 지급 청구권이 있는 거야. 의무를 뭘로 바꾸면 돼?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뭐라고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차임 감액이 아니고 이제 올려야 되지. 차임 증액 청구권. 알겠어요? 그럼 이 외운다 안 외운다? 아, 그 버려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면 됩니다. 바꿔서 가면 된다. 알겠어요? 여기 의무를 뭐로 고치면 돼? 청구권으로 고치면 돼. 여기 의무를 청구권으로 고치고 여기 청구권을 의무로 고치면 돼. 됐어요? 그러면 거의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다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요것만 정리하면 된다. 책에도 뭐 어디서 있다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임차인의 권리 갑니다. 첫 번째 양가 1번 타이틀 현관펜. 목적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두 번째 임차권의 대항력인데요.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밑에 내용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2항에 보면은 621조 2항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아,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옆에 페이지 갑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나옵니까? 나오죠. 626조입니다. 1항 임차인의 임차물에 보존 나오면 무슨 단어 나오더라? 항상 필요비. 보존의 현관펜, 필요비 현관펜.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무슨 비 나옵니까? 유입비. 가액 유입비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돼.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그거 줄 거고. 그래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기간을 허여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온다가 유입비. 동글동글 들어봤습니까? 우리 지금 매주마다 뭐냐 동글동글 했잖아. 허여 나오는 건 뭐라 했습니까? 유입비. 27회 때 시험 문제 정답은 나왔다 그랬죠? 필요비가 허여 나오면 OX, X. 허여 나오는 건 무슨 비 반드시? 유입비. 왜? 기간 달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크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
보존에 들어간 비용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허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밑에 1번하고 2번 딱 묶어 놓으시고요. 법조 밑에 1번, 2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입비 상한은 가액 증가가 뭐 한다 그랬어요? 현존한 단어 나와야 되고, 종료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한 때. 그리고 3번의 별표이시고 22의 기출입니다. 22의 기출 28회 때도 나왔어요. 필요비 유입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해야 된다고? 6개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다? 6월이라는 거 하셔야 되고, 4번은 허여받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입비죠. 맞아요? 그럼 유입비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내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6번에 비용 상한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라는 게 현관편입니까? 임의 규정이다. 배제할 수가 있는데, 부속물 매수권이나 지상 매수권 강행 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46조로 갑니다. 부속물 매수권. 자, 부속물 매수권.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권은 별표를 2개, 하나 해주세요. 하나 해놓으시고, 요건 단독 문제는 안 나오지만 지문은 나오고요.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 매수권은 단독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46조 갑니다.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 주거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전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뭘 적어내냐면 부속물 나와 있죠. 부속물을 딱 빼가지고 적어놔야 됩니다. 부속물은 첫 번째 646조가 나오죠. 부속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 물건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됐어요? 그래서 부속물은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될 수 있다. 적어 놓으십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이게 아까 646조라 했죠? 646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물건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한 개 더 적어 놓습니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구성 부분이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 판례가 중요한 판례인데, 반드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지 구성 부분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위에 법조문 내용입니다.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줄 끊으면 되고 1번. 2번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다. 우리 판소도 적어놨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다. 이거는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그 다음에 4번 나오는데, 3번, 4번은 그냥 뭐 체크 마시고, 정당 권에서 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643조 내용인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 자, 여기서 포인트가 토지 임대차입니다. 현관에 딱 해놓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 건물이 뭐 할 때, 현존할 때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건물이 뭐 할 때입니까? 현존할 때입니다. 현존할 때. 283조 갑니다. 또 잘못 오류가 생겼나 보네요.
283조 지상권의 갱신 청구권하고 매수 청구권인데 1항 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말 때, 현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상물이 뭐 할 때입니까? 현존할 때입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갈로 6번 가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1항에 딱 보면 돼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정대하지 못한다. 양도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위반하면 밑에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해지 사유입니다. 동의 없이 양도될 때는 양도 전대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 전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월달, 2월달 가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거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책을 보고 다시 파스노트 보고 칠판 보고 정리할게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 한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뭡니까? 임대인은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승인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은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존속 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는데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종합이 없을 때는 임대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하고 몇 월? 6월. 임차는 1월. 동사는 5일입니다. 임차인의 자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효력. 임대차의 효력. 효력은 이제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느냐,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느냐인데 임대인은 몰라도 되고 임차인의 권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권. 이 3번 4번은요 토지 임대차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임대차 할 때는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의 감액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권리는 7가지고 의무는 뭡니까?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자 임차인 임대인이 고치로 들어오면 임차인은 참아야 되죠.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유치원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부속물은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한해서만 부속물이 되고 독립한 물건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구속물이 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임대차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잡힙니다. 작년에도 이거 부속 매수권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거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로.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세 번 나온 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174페이지에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봤습니까? 아니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인데 오미겠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매도인이 책 있는 사유로 매도인이 채무 이행이 불능하게 됐다는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일 때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잠깐 봅시다. 어디냐면 그 내용이 몇 페이지냐면 79페이지 79페이지에 피니까 이불체 사부 나옵니까?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이 불능이 되면 나오면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7번에 그럼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문제 지문 맞아요? 무슨 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8번 계약금에서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 자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9번 지문은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금을 지급해붙잖아요. 그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지. 중도금 지급은요 이행 착수로 보기 때문에 배액상환하거나 포기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번에 X. 10번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의비 산정할 수가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10번 X입니다. 10번 X.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 여기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고 한 20분, 30분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